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핫한速도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그렇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회 출연을 하셔가지고 오늘의 한 판이 시작되고 기억하시는군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혁혁한 예. 기여를 해주시는 분이 그래요?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아, 고마운 분으로 또 평가를 하시는군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엄청 깜깜히. 예,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김병우 교육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판의 첫 손님이셨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저 이창수 PD가 뭔 봉투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봉투를 네. 딱 폈는데 오창 네. 지역의 학교 찾아가서 아침에 뭐 이렇게 하시는 네네. 한판 합시다.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때 생각 소회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셨었는지. 예, 뭐 어떤 성격의 프로인지 예, 제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르고 덤볐다가 아주 호되게 아닌데 겪었는데 저희가 우리 손들었는데 그렇죠? 아, 그때 많이 말씀 듣고 그래서 정말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려고 그 이후에 계속 다른 분들 프로로 봐야 했었습니다. 네, 오늘 교육감님하고 나눌 얘기 혁신학교 얘기입니다. 행복 씨앗 학교인데요.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저하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쪽으로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없어요. 성적이나 불안해서 보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추진 사업인 행복씨앗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예견된 결과라며 혁신학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북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이 행복씨앗학교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를 둘러싼 논란, 리얼토크 한판에서 분석해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혁신학교 학력 저하 논란입니다. 출발하시죠. 네, 교육감님을 딱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교육감님께 혁신학교란 어떤 겁니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유명한 시 있죠. 풀꽃. 저희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자세히 풀어주시죠. 보아야 예쁘다.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풀꽃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할 상대가 그렇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처럼 혁신학교도 그렇다. 좀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렇게 혼날 것 같은데 바로 봐야지 좀. 그래 이제 제게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운데 자세히 보고 기다려주지 않은 분들이 그걸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또 불신하고 이래서 지금 교육감님 말씀이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학력 얘기가 지금 아주 이게 뭐 혁신학교 충북 뭐 교육감님 버전으로는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최근에 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그 곽상도 대구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부터 교육부로 또 제출을 받았어요. 혁신학교 학업 성취 수준 자료라는 걸 제출을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그 전국의 혁신학교 대부분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들이 일반 학교보다 높다. 2배 정도 높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특히 충북 지역의 혁신 고교는 같은 경우는 11배까지 높다라고 특히 충북이 더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충북 지역의 언론들이 이걸 무비판적으로 다 이제 기사화를 하고 일부 보수적 교육단체에서 그럼 혁신학교 충북에 있는 그 행복씨앗학교를 없애버려라, 중단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혁신학교, 우리 충북은 행복씨앗학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세기형 교실을 21세기형 교실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데 이 기초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20세기형 교육의 잣대입니다. 예. 흔히 말해서 이제 3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20세기의 기초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3R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21세기형 교육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기초학력을 대신해서 이러한 소양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혁신학교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잣대를 들이대면 이잣대를 들이대면서 안 됐으니까 이걸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3R 기초기본학력도 저희들은 뭐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하다 보면 기초기본학력도 나중에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그 데이터가 된 전국 그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을 가지고 이제 주목하긴 했는데 보통 학력 이상의 아이들은 훨씬 향상도가 좋아졌다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도 적어지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님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없는 물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도 다 이제 학부모 입장인데 수시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게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당장 일정한 성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제 좀 못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제 사례가 된 국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원고등학교가 이제 충주. 네네네. 이제 국원고등학교가 이제 전국적인 잘못된 사례로 지금 그렇죠. 아주 오명을 썼는데. 지금 해당 학교가 거기 그거예요? 이 국원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도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거기가 비선호 학교가 됩니다. 편견을 가지면 그러니까 나쁜 편견을 가지면 색안경을 내면 그런데 공교롭게 첫 해에 지금 이번에 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이 됐던 그게 바로 초년 혁신학교 지정 초년 입학생들입니다. 해당 학생들이 그때야말로 그 학교 동문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왜 하필 우리 학교가 지정됐냐라고 막 부정적인 여론이 돌 때였어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피해가지고 우수자원들이 이제 안 가는 아주 그 선발 과정에서 약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선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혁신학교 때문에 저하됐다라고 이렇게 비치기도 해요. 그러나 1년 만에 바로 우리 그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게 대입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입학했던 아이들을 1년 동안 혁신학교로 해본 결과 예년보다도 더 대학 진학률이 높고 또 중도 탈락률도 떨어지고 학교 폭력도 감소하고 그런 데이터도 있고 이거야말로 이제 요거의 혁신학교 효과죠. 그 다음 해에는 바로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교를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몰려와서 선호학교가 됐었습니다.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기피학교였다가 선호학교였다가 해서 그 기초학력 미달률이 달라지는 거는 요거는 상관관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혁신학교 효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에서 하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정말로 학력이 선발할 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요건 학교 효과입니다. 요거야말로 인과관계로 인한 학교 효과가 됩니다. 인과관계, 상관관계. 저는 지금 수업을 받는 기분입니다. 지금 교실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충북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은 이 혁신학교 자체가 성적 지상이나 이 암기식이나 주입식 지금 시스템에 학업 성취도 시스템에 맞는 교육 방식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 내에서는 성적하고는 상반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옳다고 이제 목표는 옳은 거다. 성적 뭐 지상주의가 틀린 거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경향성을
피해가는 쪽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상관이나 인관은 아니더라도 방향성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정부의 교육 과정의 방향도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혁신학교에서 지향하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이미 전전 정부들에서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어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넘어서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이거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혁신학교 방식의 이런 지향이 이제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어서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이제 방향이 맞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그 수시로 대학을 빨리 가야 되고 성적이 뭐 안 나온다고 이제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나 또 이런 부분들 비판하는 부분들 좀 설득을 좀 하고 인내력을 갖고 좀 지켜봐달라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대학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을 잘 하고 있느냐, 잘 했느냐를 따지는 잣대가 주로 이제 대학 입학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학 입학의 경향도, 입학 전형의 경향도 스코어에서 스펙으로 이제는 스펙에서 스토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이제 옛날 방식, 성적 중심의, 학력 중심의 이거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안타깝기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스토리나 스펙보다 스코어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그래서 대학 이제 결과로 우리는 말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방향이 맞더라도 여러 가지 평가에서 그렇게 나쁜 부분이 너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좀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평가받은 그 학생들은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거기가 비선호가 돼가지고 이제 기초학력 미달도라고 하는 게 금방 나아지고 금방 나빠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 그룹의 아이들이 비교적 많이 왔다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 결과로.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다시 거기 커트라인이 충주 시내에서 명문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다는 거네. 선호를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다시 그 학교가 만약에 이 평가 그대로 이제 내년에 한다면 정반대 효과가 날 거죠. 그럼 지역 신문에서 좀 이런 얘기 좀 많이 써주지. 안 좋은 얘기면 다 써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그때 그걸 우리는 행복시앗학교 효과 인과관계로 인한 효과라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과관계로는 이미 그 해에 학업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대학 성적, 대학 진학 성과 가지고 이미 나타났다. 행복시앗학교 효과가. 교육감님은 뭐 행복시앗학교가 성적 지상이나 이렇게 뭐 이런 걸 지향하는 거 시험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인교육이나 이렇게 민주적 교육, 창의적 교육을 하다 보면 결국 과거의 기존의 자료로도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초 기본 학력도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가 종래에는 아이들을 결과 중심으로 공부 잘해라 점수를 따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해라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잘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잘해지게 됩니다. 좋아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육감님 말씀드리면 뭐 가장 이상적인 전인 교육이죠. 전인 교육인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개혁이나 이런 거 추진할 때 항상 거부감이 있게 마련이고 반대한 세력도 있게 마련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어가 씨앗, 혁신학교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보수층에서는 왜 진보 교육감님이 씨앗이나 혁신 이런 용어를 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좀 용어를 쓰면 보수도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교 이름이나 용어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혁신이라는 말이 이제 신자가 들어가니까 진보적인 아젠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전에 어떤 보수 정당에서
슬로건으로 보수가 혁신합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혁신은 특히 교육에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새롭게 해야죠. 그리고 특히 세상이 지금 학교보다 더 빨리 변하는 때에 교육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로 붙이면서 뭘 혁신할 거냐. 그래서 수업을 새롭게 그리고 학교 문화를 새롭게 21세기 패러다임으로 이제 이렇게 지향을 한 거거든요. 그 새롭게 아주 정말 좋습니다. 혁신이란 말은 사실 경영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잘 쓰는데 학교에서 쓰면 뭔가 좀 진보적인 색깔이 나오고 색채가 나오고 거부감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거야말로 편견이고 그렇죠. 학교야말로 가장 앞서가야 되고 가장 멀리를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제 교육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온고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지신해야 되죠. 그 두 가지를 다 아울러야 돼요.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자꾸 구태에만 매이고 그것만 집착하다 보면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당장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당장 목전의 시험이나 목전의 대입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래나 바람직한 변화의 방안 같은 거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당장 싸워야 되는 병사들이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위에 넘어 있는 장군이나 그 넘어 있는 지도자들은 항상 미래나 정당성이나 뭐 전쟁의 이유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의 학부모들한테 이게 동참하라, 이게 옳다라고 강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대학 입학 전형 방식이 먼저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퇴색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얘기를 왜냐하면 최근에 보도 언론상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혁신학교 비판, 돌파, 군은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있는데 지금 뭐 반박은 교육청에서도 반박을 많이 했고 지금 교육감들도 반박을 많이 했지만 뭐 그 국감에서 나왔던 특정 과기위원이 공개했던 자료나 그걸 받아 쓴 지역 언론에서 그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게 부적절한 비교다. 그리고 근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평면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론 중에서 일부 그리고 일부 보수적 교육단체에서는 혁신학교 문제가 너무 많다. 행복지하학교 너무 학력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그걸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 정말 놀랍게도 정작 혁신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90%가 넘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우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준비 학교인데 이번에 포기한 데가 또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4개의 학교. 준비 학교를 하다가 씨앗학교 포기한 거. 지금 나온 데이터에 대한 그 높은 비율이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걱정을 좀 해서 우리 그냥 그렇죠. 가자.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걸로. 그런데 그렇게 우려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제발 가가지고 직접 해본 분들한테 들어보고 지켜보고 자세히 그렇게 하고 판단을 좀 해주십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행복 씨앗 학교로 잘 운영이 되는 학교들에서는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다가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제는 반대하던 분들이 먼저 나서서 전도사가 되고 있어요. 교육감님도 말씀은 뭐 혁신학교나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일종인 행복 씨앗학교에 대한 뭐 실적이나 아니면 목표나 이런 데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곽상도 의원이 공개했던 그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 미달. 학력 수준. 그다음에 지역 언론에서 그걸 뭐 데스토피를 했으니까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은 이 학력 수준 미달, 혁신학교 학력 수준 미달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혁신학교가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도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시는데 요번에 또 SNS상에 또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똑같은 비판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도의회가 공수학당이 될 거다, 코미디가 될 거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날선 풍자를 하셔가지고 또 도의회를 또 발끈하게 듣고 싶었거든요. 발끈하게 만드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정말 이 터무니없는 공방이 있는 것이 결코 생산적이 되지 못한다. 이제 소모적인 공방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이제 어이없는 논란은 좀 그만하자. 정말 좀 생산적인.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비판은 저희들이
당연히 좀 수렴하고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초학력 미달도가 지금 좀 부족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 반성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러면 자칫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그거를 올리는 방법은 가장 쉽습니다. 쥐어짜고 들볶고 탁달 하면 됩니다. 옛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간신히 학습 흥미나 이 공부에 대한 재미를 붙여가던 아이들도 또 질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기초학력 미달 도라고 하는 것을 집착해서 자꾸 그거를 너무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의회와 관련해서는 전에 행복교육지구인가? 네. 그 사업 때도 그랬잖아요. 뭐 전액 삭감해 버렸더니 더 증액해서 올리셔가지고 도의회한테 완전히 도발하는 거냐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결국 이기셨지만 이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봉숭아학당 비유도 그렇고 도의회가 정말 발끈한 것 같아요. 우와, 뭐 그럼 우리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봉숭아학당이라 하고서 너무 투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점이. 그러면 이번에 그 기초학력 미달 이런 비판과 관련돼서 뭐 그 기존의 이제 방침대로 뭐 궤도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계속 이제 밀고 나가실 그런 생각이시죠? 네, 이미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또 공부에 대한 흥미가 달라지고 학교 이탈하던 아이들이 덜 나가고 학교 폭력도 줄고 이렇게 되고 있는 긍정 데이터가 있는데. 혁신학교하고 준비학교 쪽에 들어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네네네. 보수 쪽에서 지금 뭐 일부 단체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예산이 편향된 거 아니냐 오히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참 돈이 아깝다고요? 지금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지원금 정도는 정말 다른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그런 예산 지원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2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인데 그렇죠. 그거 이제 쓰는 데는 아이들 위한 무슨 강연이나 특강이나 다 이런 데 쏟아붓기 때문에 낭비성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깝다고 하자면은 혁신학교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아깝다가 아니라 무슨 활동에 쓰이는 거라 이게 효율성이나 효용성이 없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쪽에서는 잘못됐다, 중지해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뭐 비난의 목소리가 또 많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다, 잘 정착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는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봤는데 뭐 끝내기 한번 가시죠. 기자님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보수 확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선거 전략을 권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 그 진보 교육감에서 좀 약간 우클릭을 해서 보수를 좀 내년 선거에서는 많이 끌어안아 주셔서 어떤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충북 교육감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수 확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는 요차 불로. 예? 또 어느 날에서 2016년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년휴가 요차 불피였어요. 예. 좋아서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면 늙지 않는다. 뭐 피곤하지 않다. 지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그러든지 외모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너무 젊어 보이셔요. 근데 3년 동안 교육감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가 고민도 많이 하셨고 열정적으로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셨잖아요. 그런 열정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음조차도 늙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차 불로. 평상시에 교육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죠? 저번에는 이택상주 했었죠. 좋아하시죠? 오늘 굉장히 부드럽고 벌써 눈동자에서 레이저가 없어요. 서원구에 같이 계시는 서원구에 같이 근무지가 서원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 한판 첫 번째 출연하시고 오늘 두 번째고요. 어떠십니까?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하시니까. 나올 때마다 더 조마조마하고 참 불편합니다. 뭐 말씀하시는 거 전혀 그러지 않으신데요. 아니 근데 오늘 방송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신 분들 그렇죠. 이해도 많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말씀해 주셨기 사실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교실 분위기 있었어요. 아까 그 상관관계, 인간관계 국어 선생님 출신 어쩔 수 없어요. 여하튼
오늘 행복씨앗학교 얘기를 많이 좀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미처 못한 말씀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께서 이해가 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설명이 좀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조금 더 보완을 좀 해주시죠. 네, 뭐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도 반대하시는 것도 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예.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정말 제대로 자세히 보시고 또 조금 더 지켜보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좋고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혁신학교 주체들에게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다. 가보지도 않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시원하게 내리는 비가 되겠다. 또 뭐 저녁 노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저녁 노을처럼 그런 것들이 어쨌든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자주 좀 종종 흥얼거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